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인플레 우려에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채권금리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가까스로 900선을 지키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에코프로가 100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죠. 네, 에코프로가 장중 100만 원 선이 깨지면서 99만 7천 원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이후 다시 100만 원 선을 지지하면서 100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 BM도 4% 가까이 밀리면서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4위인 포스코 DX가 하락 전환했고 시총 5위인 LNF는 20만 원이 깨지며 19만 7,800원에 마감했습니다.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악재가 더욱 부각된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요즘 테슬라 CEO의 일론 머스크의 날씬한 몸매, 단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살이 빠져서 건강해 보인다, 비결이 뭐냐라고 묻는 트위터 사용자에게 일론 머스크의 첫 답변은 단식, 다음으로 위고비라고 말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머스크 비만 치료제 명품 황제 제처입니다. 머스크 비만 치료제로 알려진 위고비를 출시한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비만약 열풍에 힘입어 세계 최대 명품 기업인 루이비통 모에 테네시를 제치고 유럽 증시의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열풍에 일동제약과 대원제약, 라파스, 한미약품 등 국내 업계도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의 종목별 흐름은 어땠나요? 네, 비만 치료제 관련주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먹는 당뇨 비만약 임상 1상 승인 소식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일동제약. 오늘도 급등 출발했지만 장중 변동성이 심했는데요.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결국 2%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 라파스, 인벤티지랩이 상승한 가운데 비만 치료제 대장주였던 펩트론이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2%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도주 넘버는 로봇주입니다. 정부가 로봇을 국가 첨단 산업 육성 분야에 포함한 데 이어서 삼성과 한화를 비롯한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며 로봇주가 하반기를 주도할 포스트 2차 전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로보틱스의 10월 상장, 로봇주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약세장 속에서 로봇주의 에너지는 더 강한 모습이었죠. 네,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아진엑스텍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 지분 투자로 연초 로봇주 흥행을 이끌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도 8%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수혜주로 부각된 SPG도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9% 상승 마감하면서 로봇주 전반적으로 상승 에너지가 확산된 하루였습니다. 포스트 2차 전지로 부각되고 있는 로봇주,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비만 치료제와 로봇 관련주 가운데서 일동제약과 라파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SPG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머스크 비만 치료제 명품 황제 제처입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 최근 유럽 증시의 시총 1위로 올라서면서 글로벌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확인을 시켰습니다. 자, 국내 비만 당뇨 치료제의 업계 현황은 지금 어떤지, 그리고 이제 우리 업체들이 내수 시장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좀 충분한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지점장님? 네.
유럽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표 증시죠.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 탑 20위를 살펴보신다면 먼저 2020년 그리고 21년도에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 순위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일라이 릴리가 시가총액 3,480억 달러까지 상승하면서 16위까지 진입을 했고요. 23년도에는 일라이 릴리가 5,260억 시가총액을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10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는 분명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분명 실적과 판매량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단순히 살을 뺀다라는 이슈가 아니라 이 기초 체력 향상으로 함께 치료가 아니라 향후에 질병에 대한 예방의 효과가 확대되기 때문에 네. 결국 치료보다 큰 시장이 예방, 검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예방 시장까지 함께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비만을 치료할 수도 있지만 또 당뇨를 예방할 수도 있는 또 약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자 오늘은 일동제약과 라파스를 매도의 기술에 올리고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인을 보시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석훈 PB께서 스탑을 주셨고요, 라파스는 두 분 다 지금 스탑을 주시면서 오늘은 좀 멈춰보자 경계 신호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동제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는 당뇨 비만 신약 후보의 임상 일상 승인 소식이 어제는 상한가를 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분의 사인 좀 나눴는데 마이너스 2% 정도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강석훈 PB께서는 지금 이제 스탑 사인 주셨는데 어떤 이유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9월 5일 정도에 임상 계획 승인 받았다는 기사 때문에 어제는 좀 많이 어제나 이제 그때 좀 많이 올라와줬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일동제약은 경구제로 개발해서 경제성, 투약 편의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지만은 일라이 릴리도 경구용 GLP-1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개발 중인 상황이기도 하고 노보노디스크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이제 당뇨약으로 이제 허가되긴 했지만은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동제약이 좀 가야 될 길이 좀 멀지 않나라는 얘기가 좀 이제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더불어 이제 1상을 넘어서 2상으로 가더라도 이 3상으로 넘어가는 비용 자체를 오롯이 부담하기는 어렵거든요. 시총 자체가 이제 5천억 원 정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하더라도 지분 투자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고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확인하기엔 좀 이른 시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스탑이라는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책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수혜를 받을 부분이 아직은 좀 없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오늘 이제 상승폭을 굉장히 키우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거를 조금 기회로 보시는 건지 고해 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먼저 일동제약은 고 의견을 드렸는데 라파스 같은 경우는 스탑 의견을 드렸습니다. 주된 차이점은 비만 치료제만을 두고 봤을 때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식약처의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았고요.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IND 제출을 한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상 단계에서 다소 차이가 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 일동제약이 비만 치료제로 다른 종목들보다 높은 이런 수익률이 있었더라면 저는 매도 의견을 드렸겠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선제적으로 조정받은 부분이 있고 네. 아직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 밸류 반영을 다른 글로벌 제약사에 비해서 덜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일라이 릴리라든가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의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꺾인다면 함께 꺾일 수밖에 없겠지만 반대로 그들의 모멘텀이 유지된다라면 저는 일동제약도 함께 모멘텀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 이 당뇨 비만 치료제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동사는 식약처 파이프라인 4개 임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3상 완료된 NDA 신청한 1개, 그리고 임상 1상에 3개, 그리고 계열사 1개, 전임상 4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파이프라인을 감안한다라도 동사에 대해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정폭이 컸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비만 치료제가 얹어지지 않은 정도의 상태고 앞으로도 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그 신약 후보의 임상 일상 승인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다고 보실까요? 사실 경쟁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먼저 동사의 기전 같은 경우에 체내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는 물질이죠. GLP-1. 사실 GLP-1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효과가 있는 물질임에 동시에 많이 활용된 물질입니다. 이게
이 GLP-1을 느리게 분배하는 그러니까 서방형 약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한미약품이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이 제약 바이오 붐을 크게 일으켰는데요. 그 당시 때도 이 GLP-1을 느리게 분배하는 그 화학 결합이었고요. 네. 최근에 곽광을 받고 있는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 GLP-1을 이 캡슐로 둘러싸서 서방형 지속형 약물이거든요. 네.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도 GLP-1 호르몬 유사체로 작용하는 신규 화합물이기 때문에 사실 완전 새로운 기전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건 베스트 인 케이스가 되지 않는다라면 퍼스트 인 케이스가 되어야 되는데 네. 이 퍼스트 인 케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다소 속도가 느린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분명 이 글로벌 시장에 맞는 약물과 국내 시장에 맞는 약물은 다르고 이 글로벌 트렌드가 이어진다라면 국내 기대감 또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차원에서 유효감 드리겠습니다. 그쵸. 뭐 GLP-1 하면은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게 싹센다가 있는데 어쨌든 이 기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좀 추가적으로 섹터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동작이 그리고 이제 뭐 임상이 이제 3상까지 간 게 아니라 1상 승인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상용화까지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제품이 이제 본격 출시되기 전까지 많은 이슈들이 좀 쏟아져 나올 텐데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피비님? 예, 뭐 일동제약 측에서는 뭐 질환동물 모형을 이용해서 이제 요 효능 평가 및 독성 평가에서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줬지만은 뭐 우선은 당연히 임상 통과 진행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뭐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임상 1상을 통과한 게 아니라 이제 이 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2상을 통과를 해야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얘기에 대한 내용은 2상 통과한 뒤에 좀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 사인을 주신 지점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가적인 전략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네. 최근을 보지 말고 정말 길게 동사를 본다면 2018년부터 주식 조정이 있었죠. 그 요인은 실적적인 요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매출액 5천억, 영업이익 283억을 기록하고 그 이후부터 영업이익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최근에는 적자가 확대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주요 영업 적자 확대 요인은 R&D 비용의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18년부터 19년까지는 연 500억, 그리고 2020년은 786억, 21년도에는 1,081억, 22년도에는 1,200억이 추정되는데요. 이렇게 R&D로 투여된 비용에 의해서 영업 적자가 확대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젠 3상을 지난 파이프라인이 생기고 그리고 이 R&D 비용의 증가 추세가 멈추는 단계이기 때문에 영업 적자 확대의 바닥을 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동사가 비만 치료제 아니면 안 되는 회사라면 제한적인 의견을 드리겠지만 그 외에도 충분히 기존에 투자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비용을 투여하고 기대감을 모아볼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그럼 이제 라파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스는 대원제약과 함께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비만약 그 패치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2%대 강세를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제 두 분이 스탑을 주셨어요. 강성 PB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너무 급등했을까요? 예, 그 지난번에 주가가 올랐던 이제 핵심적인 이유는 비만 치료제, 방금 얘기가 나왔던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마이크로 니들 여드름 패치가 이제 말이 나오면서 미국 FDA에 승인되면서 전반적으로 올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와서 비만 치료제 수혜 가능성 종목으로 올라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대원제약과 함께 공동 개발 형태로 이제 8월 말에 1상 임상 시험 계획 신청을 완료를 했죠. 근데 이제 대원제약이 이제 말하는 바에 따르자면은 GLP-1 제제인 이제 세미글루티드를 이제 합성 펩타이드로 전환해서 원료를 만들고 그리고 라파스는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만들어서 이 합작해서 이제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상용화에 대한 얘기는 아직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상 이제 요 계획 자체가 통과한 거다. 통과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아직 승인도 안 났고 이제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이제 주가가 크게 올랐던 것이기 때문에 경과를 좀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스탑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상 일상 계획만을 지금 신청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이희권 지점장께서도 역시 스탑 사인을 주셨거든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임상 시험 계획 IND 신청만 한 단계죠.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회사가 있습니다. 신풍제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2015년도에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으로 주가가 5,000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단기간에 상승했는데 다시 그 주가가 모두 내려왔었죠. 그 당시 때 신풍제약을 필두로 했을 때 그 신풍제약을 못 사는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들이 다른 종목들, 전임상 단계의 종목들까지 우후죽순 시세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대장주가 꺾이면서 그 손실률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해외 투자라든가 또는 국내에서 가장 임상 단계가 빠른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제 대장주에 확실한 종목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뭐 파스 마이크로니들 뭐 이런 기술력을 이용한 패치 개발에 이제 주력 중인 회사고 현재는 뭐 미용 패치 이런 화장품 분야에서 주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좀 주목하는 부분은 대원제약과 협력으로 비만약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계획만 지금 뭐 이렇게 좀 낸 단계다라고 하셨잖아요. 단계별로 임상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되는 이슈 있을까요? 지금 일상을 신청 완료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라파스 회사를 탐방도 여러 차례 다녀봤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회사는 다소 기사가 빠른 또는 현실에 비해서 기대감이 빠른 회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전임상과 마찬가지로 일상 또한 아직까지 가시화된 게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좀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경계의 사인들을 조금 켜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럼 이제 주가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석구 PB께서는 주가 계획은 좀 어떻게 세워야 된다라고 보세요? 사실 비만약에 묶여서 방금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뭐 비만약과 관련된 개발에 있어서는 라파스의 가치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자적인 DN, 원천 제조 기술을 개발해서 이걸 기반으로 마이크로 니들이 나왔었고 얼마 전에 이제 여드름 치료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상용화했었죠. 다양한 비염, 치매를 비롯한 전문 의약품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그런 것들은 이미 반영된 상황이고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기에는 보다 확실한 파이프라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스탑이라는 시그널을 드렸고 저항가로는 3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로봇주로 넘어가 볼까요? 대기업의 연이은 공격적인 로봇 사업 투자 소식 그리고 정부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서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도 로봇은 굉장히 강했는데 로봇산업진흥원이 독일 국제 가전 박람회에서 250만 유로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남은 하반기 증시를 이끌어갈 포스트 2차 전지 아니냐라고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연초에 이어서 제2의 흥행의 열풍이 지금 다시 시작이 된 걸까요, 지점장님? 네. 흥행은 이미 시작되었고요. 이 흥행이 꺾일 만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금의 유입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자원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요. 이는 정부의 자금뿐만 아니라 투자의 자금이죠. 그리고 금융시장의 자금 또한 유입되고 있는데요. 대기업들, 삼성, 현대, 두산과 같은 이 산업에 대한 금융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이후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진행하게 되면 이 상장 자금 또한 한 차례 더 투자의 재원으로 쓰이게 되죠. 때문에 분명 이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현재 바로 실적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그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자금이기도 하고요. 네. 결국 트렌드는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불균형해진 그리고 높아진 인건비를 대체하기 위한 노동력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로봇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직 이 로봇을 대체할 만한 AI와 로봇을 대체할 만한 제한 요소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흥행은 이미 시작이 됐고 꺾일 만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는다. 지금 이제 사인을 보지 않았지만 이미 이제 어떤 사인을 주셨을지 좀 알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또 이 로봇주에 굉장히 또 강한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하게 되면 수급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연결을 해서 저희가 좀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업체 있을까요, PB님?
예, 뭐 일단 상장 전까지는 저도 이제 로봇 전체에 수급이 들어올 거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하고 난 뒤에 지분 투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뭐 ETF 수급도 그렇고 그동안 안 올랐던 종목들이 다시금 올라주는 상황도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뭐 MSCI 편입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로봇 쪽 수급은 이제 견고하지 않을까 따라서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뭐 다만 올해 초에 다뤘던 기존의 논리보다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AI를 껴서 있는 주식들을 좀 보시면은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물류 로봇 쪽 위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유진 로봇, 티라유텍, 티로보틱스 등을 이제 예시로 들 수 있겠죠.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다른 섹터가 그랬듯이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서는 뭐 대장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가 이제 수급을 많이 끌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친구들은 비록 경쟁사라고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섹터가 올라가게 됐을 때 이제 주도주가 많이 올라갔던 상황들을 이제 비춰본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수급을 많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장이 되면은 뭐 ETF 편입 이슈가 있고 함께 뭐 자금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같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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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SPG 두 대장을 한번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인을 보면은 양 종목에 다 지금 고사인이 들어왔습니다. 더 갈 수 있다, 힘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볼까요? 로봇주가 다시 부활을 하면서 지난 5일에 시총 8위에 올라섰고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8%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희권 지점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전한 대장일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AI와 로봇을 제외하고는 사실 수급적으로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매크로적인 상황에서도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눈에 안 띄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눈에 띄는 상승세가 안 보입니다. 때문에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성장성, 미래 성장성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미래 성장성이 얼마나 크냐로 승부를 하겠죠. 거기서 AI와 로봇이 대장주로 치고 가고 있고요. 여기에 수급적인 면에서도 연기금, 기관, 외국의 자금력이 제한적입니다. 네. ETF 수급이 좋죠. 반대로 개인 수급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핵심 대장주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 삼성전자가 찜한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과 모멘텀 함께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연초 그 로봇주의 흥행을 이끌었던 대장주인데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투자 행보나 뭐 반도체 공정의 로봇 투입 소식에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만 이 주가를 보자면 지금 2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3배 오른 주가에 또 뭐 성장성이나 뭐 멀티플 감안을 하더라도 좀 비싸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런 성장성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PB님? 예, 방금 말씀 지점장님께서도 해주셨지만은 이것도 뭐 지금의 실적보다는 뭐 삼성이 지분 투자 15% 정도를 하게 되는데 이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크게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협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긴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도 주목을 계속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뭐 이후에 삼성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나 시장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은 이제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뭐 주가에 좀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MSCI 편입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또 많이 오른 내용도 있습니다. 뭐 네. 편입이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은 지금의 상황상 MSCI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만 지금은 로봇 섹터 내 이제 주도주가 맞기 때문에 뭐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끌어당길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첫 사업 이후로도 계속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로봇 지금부터 뭐 흥행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잡아서 저희가 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 가격적으로 어떻게 볼까요, 지점장님? 네.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기술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죠. 다만 중요한 건 로봇 종목들이 얼마나 갈지보다 지금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이 언제 반등을 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지금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의 실적 추정치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면 저는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더 추가적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여건이 언제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추세 추종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1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짧게 보는 전략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SPG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속기 업체다 보니까 로봇산업 성장학계 역시나 또 대장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어제 하루 잠깐 쉬어가나 싶었는데 오늘 또 19%대 강세를 좀 뿜어내다가 좀 흐르면서 9%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강석권 PB께 먼저 들어볼까요? 예, SPG의 경우에는 이제 감속기 안에서의 대장주라고 많이 불리고 있죠. 기술력으로는 사실 SBB테크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봇 중에서도 실적 찍는 애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SPG가 맞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수혜를 많이 입고 있다. 그 주가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로봇 원가에서 감속기라고 하는 것이 40%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 감속기는 따라서 또 로봇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봇 제조사 대표적으로 뉴로메카 같은 곳에서 이 감속기라고 하는 걸 내재적으로 만들겠다. 내재화 이슈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높은 수준까지 감속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해서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라는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네, SPG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의 그 공모자금을 인수나 파트너십 확보에 대부분 좀 활용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상장을 두산 로보틱스가 하고 난 그 이후에 좀 어떤 연결고리들이 실질적으로 SPG에 좀 수혜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두산 로보틱스의 계획에 따르면 공모 자금을 활용해서 자율주행 로봇 ARM 관련 기술 기업을 인수하거나 또는 파트너십 확보를 위해서 투자 자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자금의 67%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단연 핵심 부품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하거나 또는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겠죠. 동사 같은 경우에 로봇 산업 핵심 부품인 SR, SH, 초정밀 고토크형 로봇용 감속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핵심 부품 안에 포함이 되고요. 삼성전자와 그리고 LG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미 감속기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자금력이 동원된 두산 로보틱스의 투자 시 충분한 수혜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SPG가 이제 오늘 52주 신고가니까 사실 고점에 사서 물리신 분들이 다들 지금 탈출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오늘 이제 윗꼬리를 많이 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높은 그 부분에서 잡으신 분들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까지는 그냥 좀 걱정 없이 홀딩을 해도 좋을지 가격적인 전략 궁금할 것 같은데 PB님 어떻게 볼까요? 예, SPG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또다시 추세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스권을 다 뚫고 지금 온 것이라 여기서 밑에 매물을 다 소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로봇 모멘텀이 또 죽은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개화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전반적으로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감속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센세이셔널하지 않기에 기술력보다는 Q 쪽으로 이제 주목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쪽에서 감속기가 워낙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시작되는 시점까지는 계속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윗꼬리를 넘어서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일동제약과 라파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SPG까지 네 종목을 살펴드렸습니다. 현재 주가와 현재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가 현재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프랑스 배터리 기업에 최대 8천억 규모의 동박을 공급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소식 전해지자 바로 상한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루스 첨단 소재 우선주도 9%대 상승률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신 시스템이 4% 강세, CJC푸드도 2%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환경 센서 업체인 삼형 SNC가 9%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한양 디지텍 보시면 반도체 메모리 모듈 제조업체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오늘 3% 강세를 보인 종목인데요. 시간에서 7% 강세 보이면서 14,07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또 GSE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에 6% 강세를 보인 종목인데요. 12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시간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기업인 IA 오늘 코스닥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코스닥 거래량 1위 기록하면서 현재 5%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오늘 1% 약세를 보였던 넥센타이어가 시간에서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9% 하락하면서 7,56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MR 관련주로 오늘 1% 강세로 마감을 했었던 한신기계, 시간에서 1% 넘게 밀리면서 5,2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체크해볼까요? 네, 서플러스 글로벌 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 업체인데요. 오늘 12%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3.8% 하락하면서 4,23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수주 계약에 오늘 강세를 보였던 프로이천 역시 2% 넘게 밀리면서 4,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먼저 지난 라이징 스탁의 수익률 베스트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중현 파트너의 종목이고요. 9월 4일에 제시한 클라우드웍스, 다음 날인 9월 5일에 바로 목표가 75,000원 돌파하면서 수익률 1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수익 실현이라고 이제 주셨는데 오늘 좀 하락을 하면서 72,000원대까지 내려왔고 지금 시간에서도 6% 정도 좀 빠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좀 내려야 되는 자리일까요? 이것도 되게 좀 재밌네요. 월요일 날 드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급등하고 바로 나왔어요, 급등이. 좀 그렇게 됐고 심지어 어제도 12% 넘게 상승하는 나오면서 어제 8만 원 이상에서 좀 놀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갖고 오면서 말씀드린 게 지금 당장 밸류에이션 매력은 없다. 수급의 영역일 뿐이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으니까 우리가 본 거는 거기에 편승하고 만약에 이걸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빠지면 그때 이제 11월에 네이버 Q 일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좀 플레이를 하시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이제 그 목표주가 도달을 해서 저는 이제 일단 한 번은 스톱 사인을 드렸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더 하실 분들은 이제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조정이 좀 의미 있게 나와서 이제 한 멀티플 한 40배에서 50배 정도? 그 정도까지 의미 있게 조정이 나와서 그때부터 한 11월까지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미로 오늘 저는 스탑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급등이 나왔으니까 스탑을 하지만 한번 다시 하고, 또 매력적으로 된다고 하면 좀 모아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전략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라이징 스탁도 한번 봐야겠죠.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중현 파트너는 인벤티지랩 가지고 오셨고요. 강석 PB는 A-프로 가지고 오셨고 이익원 지점장께서는 오스코텍, 지금 가지고 오셨던 종목들이 조금 겹치는데 한중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인벤티지랩도 8월 30일에 제시를 해주시고 오늘 또 한 번 가지고 오셨어요. 포인트 먼저 들어볼까요?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갖고 왔고 되게
이제 라이징 포인트는 지난주 거 그대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종의 AS 느낌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 대장이었던 이제 펩트론이 좀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인벤티지랩은 10% 정도의 강세를 좀 보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된 건가요? 네, 딱히 변경된 내용은 없고요. 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종목을 발굴을 해놨는데 그 종목이 너무 급등한 나머지 투자 주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종목을 못했다 보니까 가지고 오지 못해서 그러면 기존의 종목을 한번 커버를 다시 해볼까라는 생각이 한번 갖고 와봤는데 그래서 이제 인벤티지랩을 지난주에 이제 좀 여기서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이제 목표 주가를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 날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그 상한가 가격이 29,750원이에요. 3만 원에 도달하지 못했네요. 250원 남기고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좀 빠지다가 오늘 다시 반등을 한 모습인데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 내용이 바뀐 건 단 하나도 없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거 펩트론은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거보다 좀 더 그 상위 호환의 기술은 좋은데 인벤티지랩은 왜 아직도 이 시총인가? 그 투자 포인트는 그대로 고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지금 가격도 좀 계속 저는 좋은 가격이다. 물론 오늘 펩트론은 좀 대조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어요. 많이 빠지긴 했는데 펩트론이 많이 빠진 이유도 모르겠고 인벤티지랩이 이렇게 단기 급등해서 겁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두 개 다 트렌드가 절대 꺾인 게 아니니까 네. 지금부터 좀 더 계속 쌓아가면서 올라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표가는 그 전에 이제 3만 원 주셨었는데 지금도 뭐 동일하게 3만 원 주시는 걸까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3만 원을 먼저 열면 그때부터 이제 좀 크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3만 원을 여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자. 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3만 원을 뚫는지 확인을 하고 맞습니다. 비중을 더 실을지 네. 안 실을지를 다시 네. 한번 또 나중에 AS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석훈 PB의 라이징 스탁 볼까요? A 프로 가지고 오셨어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예, 라이징 포인트로 첫 번째 질화 관련 반도체 사업 투자를 이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배터리 화성 공정 대형 수주가 이제 임박했다는 점을 두 번째 라이징 포인트로 말씀드립니다. 대형 수주 임박과 뭐 반도체 사업의 투자 결정이 있었는데 조금 다소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기업 자체는 2차 전지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뭐 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사업을 이제 신사업으로 하고 있고, 뭐 여기에서는 안 썼지만 폐배터리와 관련된 사업도 신사업의 하나의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로서 이제 전력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자회사 A-프로 세미콘이 이제 이 질화갈륨이라고 하는 소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성 공정 중 이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의 전원부 반도체가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기존 실리콘 베이스로는 이제 고온, 고전압 공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질화 갈륨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게 되는 것이 전반적인 사업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시리즈 A 단계로 신사업에서의 이익 실현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란 점에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설계 자체는 A-프로 그 자회사인 A-프로 세미콘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즉 파운드리는 싱가포르 파운드리 업체가 담당하고 있고, DB 쪽이랑도 이제 조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방금 여기 그 라이징 포인트로 말씀드렸지만은 AP 웨이퍼 쪽 부분 이제 증설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엑스트론사 이제 장비 2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 2025년 월 2,000장 웨이퍼의 캐파를 갖출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라이징 포인트로 배터리 화성 공정 대형 수주 임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가 이제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좀 초점을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울티엄 이제 셀즈라고 해서 이제 GM과의 이제 조인트 벤처를 이제 엔솔이 하고 있죠. 근데 이 미시간 쪽에 앞단 공정 장비는 이 발주가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장비도 이제 3분기 내 발주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긴 있는데요. 과거 테네시 쪽에서 997억 원 상당 이제 수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략 비슷하게 수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엔솔의 뭐 스텔란티스와의 조인트 벤처 그리고 혼다 쪽의 조인트 벤처 쪽 물량도 이제 대응할 거다라는 거다라는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내년 신규 수주는 대략 이제 2,904억 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력 반도체와 이제 시너지를 함께 일으키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조금 다가올 모멘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익 전략은 좀 어떻게 노려볼까요?
우선 1차 목표가로서 23,000원 말씀드립니다. 고객사의 투자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고부가 신사업 투자를 고려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두 사업이 결과적으로 시너지를 내기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이제 포워드 EPS는 1,951원 정도가 되고요. 경쟁사 PR을 좀 비교해봤을 때 12배 정도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 23,000원을 제시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손절가는 13,600원으로 손절 라인 마이너스 15%를 적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목표가 23,000원 노려보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희권 지점장의 라이징 스타 오스코텍 보겠습니다. 역시나 지난 8월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인데 오늘 다시 한번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라이징 포인트 볼까요? 네, 처음으로 2번 강조 드리는 종목인데요. 지난번 소개시켜 드린 이후에 의미 있는 호재가 2가지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때문에 신뢰는 확보했지만 주가는 싸졌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변화된 건 없는데 좋은 모멘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내렸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10월에 유럽 종양학회도 좀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장 스토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먼저 국내에서 이 레이저 티닙의 판매 이름이죠. 렉나자가 1차 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약 보험 등재를 앞두고 있죠. 보험 등재를 하기 위해서 몇몇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타그리스와 단계가 동일한 암 질환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떴지만 갭 상승 이후에 음봉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 아미반타막과 동사의 레이저 티닙 그리고 화학요법의 병행요법이 기존 화학요법 대비해서 유의미한 무진행 생존 기간 개선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7조 원, 향후에 10조 원을 팔리고 있는 타그리스오 투여 환자들이 다른 치료로 무진행 생존 기간 개선을 보여준 첫 임상 3상 사례인데요. 1차 지표지만 오늘 6% 상승하다가 다시 마이너스 4%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호재를 발표했음에도 하락을 하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현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AI가 묻지 않으면 다 세론 더 뉴스를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식시장에서 15년 정도 주식을 하면서 주가가 오르면 그 회사가 좋아 보이고요. 주가가 빠지면 그 회사가 나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정 테마가 되면 그 테마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많이 주지만 그 나머지 테마들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적게 주거든요.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들 휩쓸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결국 돈을 벌고 있는 신뢰성을 높아갈 이 오스코텍이 저는 이 빛을 발할 때가 온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것 같아요. 이게 비싼 종목은 좋아 보이고 싼 종목은 나빠 보인다. 그런데 지금 종목의 내용에는 좋은 내용들이 전부 다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좀 더 집중하자라고 말씀 주셨고 그러면은 가격을 좀 어떻게 보면서 들어가 볼까요? 목표가는 현재 가격 2배 53,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매수가 현재가 손절가 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목표가를 2배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중현 파트너의 인벤티지랩과 강석훈 PB의 A-프로 그리고 이희권 지점장의 오스코텍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강석훈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PB, 이희권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할까요? 인산가 올라와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로 주목을 받았던 소금 관련 종목이죠. 고점 기록 후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로 9거래 연속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도 1%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다시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1.3% 상승하고 있습니다. 4위는 오르비텍입니다. 원전 관련주로 8월 28일 고점 기록 후 8거래 연속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래꼬리 달면서 약보합에 마감을 했는데 시간외에서 힘을 내주고 있네요. 3.6%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3위는 로보스타 올라와 있습니다. 로봇주들의 연이은 상승에 산업용 로봇 전문 업체인 로보스타도 오늘 2% 상승하면서 동반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외에서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4%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는 대성에너지입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석유, 가스주의 주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대성에너지 정규장에서 3%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3.6%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은 GS입니다. 도시가스 관련주로 국제유가 상승에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인데요. 국제유가 상승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2거래 연속 상승 마감했고 시간에서도 5%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모멘텀의 연속성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GSE랑 대성에너지를 아마 묶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부터 이제 계속 뉴스가 나왔었죠.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 이제 작년 10월, 11월 이후로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다. 근데 그리고 사우디가 감산에 결국 합의를 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국제 정세 얘기까지 또 좀 들어가면 딥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가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급격하게 위로 튈까 아래로 튈까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주 조금의 완연한 상승세를 보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과거 좀 이제 전쟁이 한창일 때 에너지 가격의 등락폭 자체가 되게 컸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석유 테마나 가스 테마 이런 종목들이 되게 좀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변동성을 기대하면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SE 말고도 이런 석유 테마, 가스 테마 말고도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실체가 있는 테마들이 꽤 많거든요. 방금 이제 저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만 치료제나 아니면 이제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의료 AI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 로봇 이런 좋은 실체가 있는 좋은 테마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그때는 이만한 걸출한 테마가 없었고 지금은 이제 걸출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에너지 테마주들, 석유 테마주들이나 가스 테마주들 그거를 작년이나 똑같은 시선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셔야지 여기서부터 좀 대세적인 상승을 누리고 좀 바라고 좀 접근을 하는 건 조금 불안할 것 같아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적당히 트레이딩만 하시다가 좀 길게 들고 가시는 일은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변동성은 약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받는 다른 테마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3위 로보스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산업용 로봇 제조 전문 업체로 로봇주의 온기 확산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2% 상승을 했고요. 시간에서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우상향 랠리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로봇 재료는 제가 지난주 한 2주 전부터 계속 이제 밀었던 그런 재료기도 하죠.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협동 로봇 그 재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동 로봇 하면 이제 상장돼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유로메카 얘네 두 개가 이제 이번 주에 좀 강세를 보였고 오늘부터 이제 어제 한 오후 오늘부터 이제 주후반이죠. 주후반부터 협동 로봇이 아닌 다른 로봇 테마주들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호재에 편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 이제 한 단기적으로 오를 만큼 오른 것 같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일정이 다음 주에 이제 당장 수요 예측 일정이 들어가고 다다음 주에 이제 청약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다음 주까지 이제 이슈몰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세는 다음 주 직전까지가 그러니까 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때까지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대동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농기계 1위 업체로 주목을 받던 대동이 포스코와 로봇 산업 진출 발표에 이 로봇 동력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으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향후 주가 전망 들어볼까요? 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동이랑 대동 기어가 이제 같이 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래도 한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좋은 매도 타이밍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로봇 테마가 가장 강한 에너지를 분출하는 가운데 또 바이오와 반도체 개별 종목 순환매가 진행 중인데요. 개별 종목 장세에서 어떤 점을 좀 중점을 두고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결국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개별 종목 장세 지금 이제 좀 생소한 종목들이 좀 많이 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소한 거는 우리만 생소한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시장 플레이어들 모두가 생소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첫 시세 받는 종목이 가장 셀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신선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시세를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첫 시세를 받은 그런 테마나 섹터, 재료들이 뭔지 그것 먼저 좀 파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한번 제가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중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모두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와 선전 모두 1% 넘게 빠졌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 역시 현재 1.5% 파란불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관련사슬 전반에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세였던 만큼 이익 실현 압력이 컸던 건데요. 여기에 정책 관망 심리도 조성되면서 상반기 실적이나 업황 변화에 따라 강세였던 자동차와 2차 전지 등 다수 업종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당국이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등 외국산 기기의 사용 금지 지침을 내렸습니다. 중국 당국은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등을 안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중국산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민감한 정보가 국경을 넘나드는 걸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조치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자국 공무원들에게 틱톡과 화웨이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 조치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 개장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닥스 지수는 0.3% 소폭 밀리면서 출발했습니다. 내일 독일에서는 8월 인플레이션율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갸크 지수는 0.2% 약간 빠지면서 출발하네요. 잠시 뒤 유럽에서는 GDP 성장률과 2분기 고용 변화가 발표되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